네, 이번 시간은 제3편 우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상품의 개발 원칙은요. 우리 대수의 법칙, 모집단을 늘리면 늘릴수록 정확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법칙이고요. 수지상등의 원칙, 들어올 보험료와 나갈 보험금을 일치하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한다. 이런 이제 과학적인 어떤 이론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상품 개발 또는 판매를 위한 기초 서류,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서류가 되는데 상품 설명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보험업 법령상 신고 사항인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냐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기본적인 구성은 기본계약이 되는 주계약과 부가가 되는 추가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특약, 특별약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계약은 글자 그대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또 가입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계약 자체만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주계약만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틀린 지문이고, 특약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에 부가해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얘는 이제 추가 보장 계약이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보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장래의 변경 내용을 이제 미리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개발 절차는 주계약하고 동일하고요. 차이점은 독자적으로 특약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개 비교해서 주계약은 독자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특약은 불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 시험 문제에는 간혹 가다가 단독 가입은 안 되는데 여러 개의 특약을 같이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러 개이든 하나이든 특약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부가 방법에 따라서 의무 부과되는 고정 부가 특약, 주로 이제 우리가 제도성 특약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부과되는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밑에 보면 보험료 부담이 동반되지 않고 가입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뭐 자동이체 특약이라든지 연금 전환 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고정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고객의 선택에 의한 선택 부과 특약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고,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온 가족을 하나의 보험으로 보장하는 이런 형태의 보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형 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족도 특약 부과로 보장이 가능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중간에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간혹 가다가 특약은 처음에 가입할 때 선택하지 않으면 중간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틀린 거고요. 자, 특약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기능성 특약이 있고요. 확장성 특약이 있어요. 기능성 특약은 보장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 특약. 예를 들면 암보장 특약, 뭐 성인병 특약, 치매 간병비 특약, 이런 다양한 특약들이 있고, 재사망, 휴일 재사망 같은 별도의 재특약이 있고, 기타 입원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정기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을 하는 정기 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계약보다 훨씬 더 보장을 넓히기 위한 또는 보장을 깊게 하기 위한 특약이라면, 가입자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은 뭐 우량채 할인 특약이라거나 선지급 서비스 특약이라거나 연금 전환 특약, 그리고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이런 것들은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보장하는 제도성 특약이고요. 자, 독립 특약이냐 종속 특약이냐,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어떠한 주 계약에도 부과가 가능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독립 특약으로 보고요. 특정 상품에 부과할 목적으로 개발한 특약은 종속 특약. 그래서 어느 상품에나 다 부과할 수 있느냐, 특정 상품에만 부과할 수 있느냐, 요걸로 이제 구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를 살펴보면 개인보험, 피보험자 한 사람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요걸 이제 우리가 개인보험이라고 하죠. 시험 문제에는 피보험자를 가끔
계약자로 시험 문제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보험의 피보험자, 개인보험은 그 한 사람이냐를 따질 때 피보험자를 따지는 것이 계약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죠. 단체의 구성원을 주 피보험자로 해서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그래서 계약자는 단체나 대표자이겠지만 피보험자는 구성원 여러 명인 경우를 단체보험이라고 하고요. 보험료 일괄 납입 등의 계약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비교적 일반 개인 보험보다는 저렴한 것이 특징이고요. 자, 보장성 보험이냐 저축성 보험이냐 기본적인 법적 구분점은 뭐냐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나중에 만기에 받는 돈이 많냐 적냐. 그래서 만기의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도 많지 않아야 되는, 같거나 작아야 되는 보험을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고요. 많으면 그걸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 그러니까 만기 보험금이 되겠죠. 이게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같거나 적은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고요. 각종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기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되고, 생존 급부 여부에 따라서 순수 보장성, 요거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끝까지 생존하더라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인 것이고, 만기 환급형 보장성 보험, 만기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유형이고, 재질병 간병 상태 시에 고액 급부를 보장하는 제3보험의 경우에도 역시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만기 시 받게 되는 만기 환급금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 보험 가입 금액은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죠. 틀린 것이고, 변액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다.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함정들도 여러분이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요. 저축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아까하고 반대죠. 오히려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근데 위에 함정처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정의를 바꾸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위험 보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것이죠. 주로 연금보험이라든지 교육보험이라든지 연금저축보험, 일반 저축보험 이런 것들이 있다.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계약의 보험 사고에 따라서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생존보험, 그래서 연금보험이나 교육보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사망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주로 사망할 때 고액 보장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대표적으로 정기보험, 종신보험 이런 걸로 구별하는 것을 사망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사혼합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했을 때도 지급을 하고 생존했을 때도 지급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합한, 그래서 보장 기능과 저축 기능을 서로 겸비하고 있는 보험이다. 거기 이제 함정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만기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주로 순수 보장형이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사망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만기 환급형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적립금 운용 방식과 계정 분리 여부에 따라서 일반 계정보험, 특별 계정보험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요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에서는 여기 보시는 요 문제처럼 보험금 액수의 사전 확정 여부에 따라서 일반 계정보험과 특별 계정보험으로 구분한다. 이런 식으로 분류 기준과 그에 따른 생명보험의 분류를 서로 연결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오죠. 보험금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정액보험, 실손보험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은 적립금 운용 방식 그리고 계정의 분리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자, 일반 계정은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처럼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반 계정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우리 평균 공시이율과 같은 금리로 운영되는 상품들이 주로 일반 계정 보험이라면, 특별 계정 보험은 그거하고 분리해서 따로, 그래서 별도의 자산을 분리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운용하는 그런 상품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발생되는 손익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약자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품의 경우에 이제 운용이 되는데요. 그러면 특별 계정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얘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보험이라든지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보험이라든지 퇴직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실적배당하는 변액보험이라든지 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 자산연계형 보험 이런 것들이 특별계정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시험에 다음 중 특별계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상품이 장기간병보험, 실손의료보험 이런 것들은 특별계정보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잘 기억해 주시고 이자 적립 방식에 따라서는 확정금리형이냐 금리연동형이냐 나누는 거죠. 확정금리형은 맨 처음에 가입할 때 정한 이율로 만기까지 이자를 확정금리로 적립하는 보험이라면 금리연동형은 자산운용 수익이라든지 시장금리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적립률을 변동하는 그래서 뭐 기존 금리를 두고 플러스 알파로 변동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변액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은 지금은 확정금리형 상품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금리 연동형 보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자 적립 방식에 따라서 앞에서 우리 확정금리, 금리 연동이 있었고 실적배당, 자산연계형 보험 두 개 더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적립 방식에 따라서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적 배당형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 계정으로 우리가 펀드를 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서 펀드에서 뭐 채권이나 주식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서 매일매일 보험금에 반영해서 보험금이 변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함정으로는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에 연계해서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것이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실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밑에 있는 자산 연계형 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에 연계해서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보험이고요. 최저 보증 이율 먼저 설정을 해놓고 나서 연계 자산을 이제 미리 정한 그 연계 자산의 수익에 따라서 추가 이율을 보장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실적 배당형 보험은 계약자에게 모든 성과가 귀속이 되는 건데 지금 자산 연계형 보험은 성과가 자산과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죠. 최저 보증 이율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 일반 계정으로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계약자에게 일정 부분씩 그 성과가 귀속되는 그런 상품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변액보험하고. 밑에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죠. 모든 걸 계약자가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 보증 이율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정 자산 수익에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 계정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변액보험하고 실적 배당형 보험하고 일반 우리 상품하고의 중간 단계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함정 보시면 변액보험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아니요.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고 일반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 성과가 100%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그렇지 않죠. 우리 최저 보증하는 부분 회사가 그리고 연계자산의 수익에 연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고 보험료 수입부터 자산관리까지 특별 계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맞는 것이고요. 투자 성과가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변액보험과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일정 부분은 계약자에게, 일정 부분은 회사에게. 요거는 이제 실적 배당형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적립 방식에 대한 분류 4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험 금액이 계약 시점에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사전에 얼마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액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보장하는 건데 실제 손해가 얼마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비용 또는 손실을 실제 금액만큼 보장하는 실손보험으로 우리가 구별하고 있고요.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단독 상품으로만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도덕적 해이, 우리가 이제 일부러 어떤 사고를 일으키거나 보험금을 부풀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본인 부담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과잉 진료를 받아서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진료들을 좀 중독적으로 받게 되면 그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질병보험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제, 다시 말하면 자기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실손보험은 보험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거예요. 왜요? 자기 부담금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제가 도입되어 있는 상품이다가 맞는 거겠죠. 이것도 여러분 챙겨두시고. 자, 일정 보험기간이 경과할 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산정하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되니까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고 재산정하지 않고 보험기간 끝까지 간다 그러면 비갱신형 보험으로 보겠죠. 물론 갱신형 보험이 더 중요할 거고요.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령이라든지 위험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시점에서 다시 변경해서 보험료를 다시 산정 유지하는 요걸 우리가 이제 갱신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위험률이 변동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조정해서 안정적인 보험계약 운용을 위해서 도입됐다. 예를 들면 중간에 갑자기 큰 위험이 생겼다거나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았다거나 그분이 끝까지 같은 보험료로 간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때 그 보험료를 높여서 안정적인 보험 계약을 운용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이고 갱신하기 전에 자동 갱신 안내장,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특별한 어떤 의사표현이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안내장을 발송을 하고요.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과 같은 질병 관련 보험들이 주로 갱신형 보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이후에 특별하게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대부분 생명보험 상품들은 대부분 비갱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위험률에 대한 분석이 돼 있고 그 확률이 다 반영돼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굳이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위험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한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고 밑에 대부분의 생명보험은 갱신형 보험이다. 혹시라도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에는 그런 착각을 하실 수 있어서 많이 틀리세요.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운영된다.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해약 환급금 수준에 따라서 사전에 정한 해약 환급률에 따라서 모든 그 보험에 대해서 평균 보험료 방식으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요걸 우리가 이제 우리 표준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약률이나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다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잘못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상품이고요.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만약에 해지하시면 30%만 드릴게요. 50%만 드릴게요. 이렇게 해지 환급금을 적게 주는 대신에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가는 이런 상품. 그래서 해약 환급금은 적게, 보험료는 낮게 이렇게 책정한 상품이 저해지 상품인데 만약에 이 해지를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동일한 보장을 우리가 하면서도 그 보험료를 작게 받았기 때문에 해지자 수가 적을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일정한 분들은 그 기간 안에 해지를 해서 우리가 약정한 작은 해지환급금을 받아야 그 차액을 가지고 나머지 계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해지를 아무도 안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재무적인 영향,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순수 보장형 상품 그리고 연금보험에 한해서 저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는 뭐 30% 드릴게요, 50% 드릴게요인데 무해지는 아예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해지하시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는 거죠. 대신에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도 판매가 되고 있고 중도 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30%, 50%만 나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자, 기타 분류로는요. 가입 전에 진단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단계약, 무진단계약 그래서 진단보험과 무진단보험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배당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업이익에 따른 계약자 분배 여부에 따라서 배당을 하면 배당보험,
배당하지 않으면 무배당보험, 최근에는 이제 무배당보험이 일반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주요 생명보험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